체스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가장 막막한 게 무엇부터 공부해야 되나입니다. 해야 되는 공부가 너무 많거든요. 오늘은 어떤 공부가 더 실력 향상에 도움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체스 공부는 크게 7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7개를 간단하게 공부하고 중요도를 매겨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제 개인적인 주관 100%니 참고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체스의 시작을 여는 오프닝입니다. 몇몇 분들은 오프닝 공부가 체스의 첫 수를 결정하는 것이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프닝 공부가 중요도가 제일 낮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오프닝 공부란 단순히 순순히 외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닌 이 수를 왜 두는지 이해하면서 암기하는 것이 오프닝 공부입니다. 이탈리안 게임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이탈리안 게임은 밝은 비숍을 C4로 전개하는 오프닝인데요. 그렇다면 왜 비숍을 C4로 전개했을까요? 비숍의 대각선이 F4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체스의 F4는 킹으로만 지켜지기 때문에 가장 큰 약점입니다. F4는 움직이지 말라는 격언까지 있을 정도죠. 이런 약점을 공략 가능한 이유는 흑이 E5를 해서 비숍의 대각선을 막아줄 폰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트 어택과 같이 F4를 빠르게 공략하는 계획도 가능하죠. 때문에 프렌치 디펜스에서 비숍이 C4로 나가는 건 약점을 공략할 수 없기 때문에 좋지 않은 수입니다. 당장 D5로 쫓겨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백의 D5 브레이크도 억제하는 유용한 수입니다. 이런 장점들 때문에 이탈리안 게임이 많이 사용되는 것이죠. 고작 3수밖에 안 두는데도 이렇게 많은 백의 전략을 알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설명드리기 앞서 오프닝 공부가 별로 안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체스를 두다 보면 특정 오프닝이 사기인 것 같아 배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보다 좀 더 자세하게 오프닝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로터스 체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흑백 많은 오프닝 라인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엔진 평가치로도 무슨 수가 더 좋은지 알려줍니다. 시실리안 디펜스를 배워보겠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라인을 선택해 공부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최선수를 반복 연습시켜 암기하는데 큰 도움을 주죠. 또한 자신의 실력에 맞는 퍼즐도 풀 수 있으며 새로운 오프닝을 공부하거나 퍼즐을 풀 경우 1차도 쌓을 수 있습니다. 연속으로 앱에 접속해 공부하면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겠죠. 엔진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체스닷컴과 연결해 자신이 어떤 오프닝에 강한지 분석할 수도 있죠. 체스닷컴 회원만 쓸 수 있는 통찰 시스템을 오프닝 공부와 동시에 쓸 수 있다는 뜻이죠. 몇 번 사용해본 결과 체스블에서 오프닝 공부책을 하나 사서 공부하는 것보다 좀 더 빠르고 간단하게 오프닝 라인을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체스블은 책을 돈 주고 구매해야 되는데 이건 무료죠. 안드로이드의 경우 구글 플레이에서,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복잡한 예시를 보겠습니다. 시실리안 디펜스에서 자주 나오는 스베시니코프 바리에이션입니다. 나이트가 이 폰으로 공격을 받았는데요. 여기서 나이트가 B5로 뜁니다. 흑은 여기서 사실상 강제수인 D6를 도와줘야 하는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D6를 안 하게 되면 나이트가 체크를 넣게 됩니다. 흰이 피하는 건 캐슬링이 무너지니 비숍으로 잡아야겠죠. 이러면 흑은 대부분의 폰이 밝은색 칸에 배치되어 어두운 칸이 치명적으로 약한데 당장 어두운 비숍을 나이트를 제거하는 데 써버렸고 캐슬링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실패한 포지션이 됩니다. 때문에 메인 라인은 D6, 비숍으로 나이트를 핀에 걸고 A6로 나이트를 쫓아냅니다. B5로 포크를 노려줍니다. 나이트가 전투기지를 차지해주면서 포크 위협에서 빠져나갑니다. 나이트가 공격받고 있으니 비숍으로 지켜야겠죠. 여기서 메인 라인은 비숍으로 나이트를 잡는 겁니다. 흑에게 쌍비숍 2점을 줘버리는 수기 때문에 별로인 수 같죠. 하지만 이 수에도 전략적인 이유가 숨어져 있습니다. 흑이 초반에 E5, D6를 하면서 매우 좋은 전투기지가 생겨났습니다. 백의 주장은 이 나이트가 쌍비숍의 가치보다 높다는 것이죠. 반면 흑의 주장은 백에게 좋은 전투기지를 줬어도 쌍비숍 2점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흑의 주장이 생각보다 좋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증명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드 라인인 로솔림으로 다른 전략을 가져가는 것도 인기입니다. 이렇게 안 보이는 전략들이 이 이론수에 전부 담겨 있는 겁니다. 결국에 오프닝은 전략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프닝 공부도 중요한 거 아니냐? 왜 초반엔 중요도가 높지 않다고 말했느냐? 바로 오프닝 공부가 승리로 직관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체스는 결국 상대방을 체크메이트하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뒤에 나올 전략, 전술, 메이트 공부들은 승리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공부들입니다. 그러나 오프닝 공부는 클로즈드 게임에서 C4를 두든 비숍 F4를 두든 승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여러 체스 학원들에서도 오프닝 공부를 학생들에게 잘 시키지 않고 메이트, 전술 문제를 많이 풀게 합니다. 오프닝 공부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다른 공부들이 더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오프닝 공부의 중요도가 비교적 떨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프닝 공부의 중요도를 별 5개 중 하나를 줘봤습니다. 다음은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미들게임으로 가보겠습니다. 기물들이 얽히는 만큼 전술각이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입니다. 오프닝 단계에서 말했듯이 전술은 승리로 직관됩니다. 기물 이득 혹은 포지션적 개선을 할 수 있으니까요. 당연히 중요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안 게임 투나이트 디펜스에서 백이 NC3를 두었습니다. 여기서 포지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전술이 하나 있는데요. 그 수는 무엇일까요?
바로 나이트 희생입니다. 상대방이 공짜 나이트를 줬으니 당연히 잡아야겠죠. D5 폰 포크로 기물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데스페라도로 폰을 잡게 되면 흑퀸이 전개되기 때문에 비숍을 뒤로 뺍니다. 결과적으로 흑은 중앙 차지를 자신만 하게 됐고 상대방의 기물 전개를 엉성하게 하는데 성공합니다. 다음은 복잡한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경기는 제11대 체스 챔피언 바비 피셔가 벽을 잡고 한 경기입니다. 여기서 전술을 찾아보세요. 바로 나이트 희생입니다. 희생한 나이트를 킹으로 잡게 되면 나이트가 핀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룩이 공짜로 잡히게 됩니다. 돌아와서 희생한 나이트를 나이트로 잡게 되면 H5로 나이트를 몰아대는 뒤 똑같은 전술이 나옵니다. 익스 체인지 업이 되는 거죠. 하지만 상대도 이 포지션에서 최선의 수위자 전술을 겁니다. 나이트를 되돌려주는 것이죠. 얼핏 보기엔 그냥 희생한 나이트를 잡으면 무난하게 원폰업 같지만 폰들이 고립되기 때문에 약점이 되고 킹 앞이 열리기 때문에 나이트를 되잡는 것은 좋은 수가 아닙니다. 때문에 피셔도 최선 수인 나이트를 무시하고 퀸을 공격하면서 수켜를 걸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퀸이 피합니다. 룩이 공짜죠. 룩을 잡으실 건가요? 룩을 잡게 되면 익스 체인지업이 됩니다. 하지만 흑한테도 전술이 있었죠. 데스페라도. 어차피 죽을 기물이었던 나이트로 밝은색 비숍을 잡아야 됩니다. 킹으로 되잡는 게 자연스럽고 여기서 또 전술이 나오죠. 디스커버드 어택. 비숍이 확정적으로 잡히게 됩니다. 결국 마이너피스 두 개를 룩과 교환하는 불합리한 교환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마이너피스 중 하나는 때로는 룩보다 가치가 높은 피안케토 비숍이었기 때문에 베킹이 급격하게 위험해집니다. 엔진은 이 포지션을 마이너스 3.6점이라고 평가합니다. 룩을 잡는 것은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나이트를 잡는 겁니다. 이러면 익스 체인지 업도 아니고 백이 그냥 원폰 업으로 큰 소득을 못 얻는 것 같지만 또 전술이 있죠. 트랩입니다. 백의 강력한 쌍비숍들이 퀸사이드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어 룩이 도망갈 곳이 없죠. 결국에는 피안케토 비숍과 교환을 위해 룩을 B7으로 옮깁니다. 근데 피셔는 또 이걸 안 잡아줍니다. 정말 악랄하죠. 경기는 룩과 퀸이 교환되면서 피셔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이렇듯 전술은 체스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공부 중 하나입니다. 체스는 99%가 전술이다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죠. 때문에 최고 점수인 별 5개를 줬습니다. 체스를 잘하고 싶으시다면 전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다음은 전략입니다. 전술은 특정 포지션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항상 전술로 기물을 들고라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전략은 체스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즉, 전략은 전술이 나오기 위한 기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술이 중요한 만큼 전략도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전략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전략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킹의 안전, 기물의 활동성, 공간 우위, 폰 구조. 킹의 안전은 말 그대로 캐슬링을 통해 킹을 보드 구석으로 숨겨놓는 것이죠. 하지만 캐슬링은 킹의 안전만 도모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요. 바로 룩을 연결시켜줌으로써 룩이 가장 활동적으로 싸울 수 있는 오픈 파일에서의 싸움을 준비하는 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오히려 캐슬링이 실수가 될 수도 있는데요. 바로 그릭 기프트 때문입니다. 흑의 마지막 수는 캐슬링이었는데요. 여기서 100의 최선의 수는 무엇일까요? 바로 비숍 희생입니다. 당연히 잡아야겠죠. 그러면 나이트 체크가 따라옵니다. 킹이 앞으로 가는 것은 위험하니 구석으로 숨고 퀸이 옵니다. 당장 H7에 메이트 흡이 걸리죠. 룩을 움직여 킹이 피할 자리를 만들고 퀸 체크, HAC 강제 쓰고 또다시 퀸 체크, GAC 강제 쓰고 체크, 피하고 체크, 피하고 메이트 됩니다. 이런 그릭기프트 전술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전략 중 하나인 기물의 활동성입니다. 기물을 활동적으로 배치할수록 그릭기프트와 같이 전술이 많이 나옵니다. 기물의 활동성이 중요한 이유죠. 그렇다면 기물의 활동성이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공간 우위 때문입니다. 다시 처음 포지션으로 돌아와서 백의 폰이 E5로 흑보다 좀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비숍의 대각선이 매우 좋죠. 공간 우위를 가지게 되면 기물의 활동성을 챙길 수 있게 됩니다. 체스의 3요소 중 하나가 중앙 차지인 이유죠. 전략의 마지막은 폰 구조입니다. 폰은 체스에서 가장 유동성이 적은 기물입니다. 때문에 폰 구조가 정해지면 쉽게 바뀌지 않죠. 좋은 폰 구조부터 시작해 안 좋은 폰 구조까지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과한 폰, 연결된 폰, 매달린 폰, 더블 폰, 뒤처진 폰, 고립된 폰, 고립된 더블폰. 나쁜 폰 구조를 만들게 되면 기물들이 폰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성이 안 좋아집니다. 때문에 폰 구조는 승리와 직관되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의 비숍과 자신의 나이트를 교환해 쌍비숍 이점을 가지는 것, 좋은 비숍과 나쁜 비숍을 교환하는 것, 좋은 전투 기지를 만드는 것, 비숍을 구석에 숨겨놔 은신시키는 것, 이 모든 것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략이 있어서 좋은 경기 하나를 해설해드리겠습니다. 라고진 디펜스로 유명한 바체슬라프 라고진의 경기입니다. 시실리안 디펜스, 흑이 E6 계열을 선택하고 D4로 오픈 시실리안이 듭니다. 나이트가 전개되면서 이 폰을 공격. 현대 이론에서는 나이트가 활동적인 C3 칸으로 전개되는데요. 이러면 비숍핀이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보다 소극적인 D2 칸으로 전개합니다. 이미 오프닝에서부터 전략 싸움이 시작된 것이죠. D6로 7겐 포메이션을 잡아주고 비숍 전개,
나이트 나오고 교환됩니다. 흑이 굳이 나이트를 교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D5 브레이크에 힘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D5 브레이크를 하게 되면 덱의 중앙을 탑하면서 흑도 반격할 기회가 생기지만 고립된 폰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B폰을 C폰으로 바꿔 D5 브레이크가 되더라도 고립된 폰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캐슬링. 흑도 비숍을 전개하면서 캐슬링을 준비합니다. 여기서 백이 전략적으로 훌륭한 선택을 합니다. E3. 나이트가 비숍의 길을 가로막고 있어 전개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나이트를 F3로 재전개하면 수당비일 뿐 아니라 비숍이 이 포폰을 지키는 수동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흑은 B 파일이 세미 오픈 파일이 되면서 퀸사이드 캐슬링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어두운 비숍을 흑이 캐슬링할 킹사이드 쪽으로 피안케토해 나중에 전술이 나오도록 전략을 짭니다. 캐슬링, 비숍 피안케토. 여기서 흑도 전략을 보여줍니다. 나이트 D7. 잘 전개되어 있는 나이트를 뒤로 누릅니다. 무슨 의도일까요? 바로 어두운 비숍을 교환해 자신의 활동성이 낮은 배드 비숍과 굿 비숍을 교환하려는 전략입니다. 라구지는 이것을 캐치해 흑의 전략을 방해하려 합니다. F4. 평범한 킹사이드 확장 같지만 전부 다 계획이 있는 수입니다. 흑은 전략대로 비숍 교환을 위해 비숍 F6를 둡니다. E5. 폰 브레이크와 동시에 비숍 교환을 피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죠. 바로 폰 브레이크를 하기엔 화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흑은 당연히 폰을 잡습니다. 정말 백은 아무 이유 없이 폰을 희생한 것일까요? 나이트 E4. 만약에 흑이 여기서 비숍을 뒤로 빼게 되면 백이 중앙을 완전히 잡게 되고 흑의 폰 구조가 박살나게 됩니다. 결국 흑은 어두운 비숍을 피하지 않고 폰을 잡아 비숍과 나이트 교환이 됩니다. 폰 하나를 희생해 강력한 비숍 대각선을 잡겠다는 게 백의 아이디어였죠. 룩으로 폰 회수. 흑은 여기서 E5 폰 전진을 위해 룩을 E 파일로 끌고 오는데요. 하지만 이 수는 엄청난 실수가 되고 맙니다. 퀸으로 잡을 수 없으니 폰으로 잡습니다. 이러면 폰 구조가 바뀌면서 흑의 킹이 급속도로 위험해지죠. 퀸 체크, 피하고 비숍 체크. 킹이 달아날 곳이 없기 때문에 룩으로 막는 게 강제입니다. 라고지는 이 수순을 다 계산하고 안전한 희생을 한 것입니다. 비숍으로 폰을 잡으면서 메이트 위협. 퀸 체크로 한턴 벌면서 킹이 피할 곳을 만들어 도망치려 해보지만 룩한테 막히면서 기권을 받아냅니다. 전략, 전술, 모든 것이 완벽한 경기였습니다. 이렇게 전략과 전술은 체스에서 매우 중요한 공부입니다. 전략이 없다면 전술 또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도별 4개를 줘봤습니다. 다음은 복귀입니다. 복귀에는 총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교훈적인 유명한 경기를 찾아보면서 이 수를 왜 뒀을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수를 왜 뒀는지 이해하게 되고 나중에 실전에서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써먹을 수 있죠. 다음은 자신의 경기 복귀입니다. 첫 번째가 교훈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면 보통 자신의 경기를 복귀할 때는 실수를 찾아 왜 실수였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시로 제 경기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쇼츠로도 제작한 탁월한 수가 4개가 들어간 경기인데요. 하지만 이전에 블런더 하나가 있었습니다. 퀸 H5는 왜 블런더일까요? 폰이 공짜로 잡히죠. 아무 이득 없이 폰 하나를 생으로 날린 겁니다. 여기서 최선의 수는 C3로 폰을 지키면서 흑의 좋은 전초 기지를 없애는 수입니다. 퀸 H5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수죠. 직전에 비숍 나이트 교환을 해 좋은 나이트 전초 기지를 만드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상대방에게 쌍비숍 입점이 있어 엔드게임으로 가면 불리하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급해서 나온 실수입니다. 다음에는 이 점을 개선해 차분함을 이점으로 살릴 수 있겠죠. 복귀도 좋은 공부가 되지만 전술과 전략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별 3개를 줬습니다. 다음은 계산입니다. 수익기, 비주얼라이즈라고도 부르죠. 계산은 체스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후의 게임이 어떻게 흘러갈지 혹은 전략 전술 모든 곳에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예시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흑 차례입니다. 룩 C8, 킹 F2를 했을 때 최선의 수를 찾으세요. 정답은 룩 교환입니다. 비숍으로 되잡고 룩이 하고 있던 나이트의 보호가 없어지면서 기물업이 됩니다. 반대로 잘못된 계산의 예시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친구한 경기인데요. 여기서 상대가 E5 브레이크로 나이트를 공격하면서 룩까지 공격하는 더블 어택을 합니다. 하지만 비숍 B3로 오히려 스퀘어에 걸리면서 익스체인지 다운이 됩니다. 여기서 백은 D4는 잡으면서 같이 퀸을 공격합니다. 여기서 비숍 텍스 F3, D 텍스 F7 다음에 최선의 수를 찾으세요. 바로 룩을 잡는 것입니다. 패스폰이 위험해 보이지만 어차피 룩 C8 이후에 폰이 지킬 방법이 없죠. 실전에선 어차피 룩이 2개가 걸려있으니 둘 중에 하나가 움직여도 어차피 나머지 하나를 잡으면 되니까 먼저 룩 C8을 했는데요. 뒤로 가는 나이트를 못 보고 기권했습니다. 이런 계산 실수를 하게 되면 밝은 경기도 말아먹을 수 있습니다. 계산 실수가 그대로 포지션의 불리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계산 공부는 중급도 별 3개를 줬습니다.
다음은 메이트 공부입니다. 빠르게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메이트 공부가 어떤 공부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체스를 이기는 것은 전술로 기물 우위에 서거나 상대방 폰고지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닌 메이트를 하면 승리합니다. 기물 점수가 100점 차이 난다 해도 메이트를 하면 이기는 것이죠. 당연히 메이트 공부가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죠. 얼마 전 화이트 튜스데이에서 나온 경기 하나를 보겠습니다. 벽을 잡은 선수는 자코리 바이넘이라는 미국의 내셔널 마스터입니다. 흙을 잡은 선수는 매그너스 칼슨입니다. 레이팅 차이 600점 차, 기대 승률 2%의 매우 불리한 싸움입니다. 현재 포지션은 흙이 폰이 하나 많아 백이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엔진 평가치도 마이너스 1.9점으로 칼슨이 압도하고 있죠. 칼슨은 게임 굳히기를 하기 위해 비숍 교환을 하려고 비숍 D4를 둡니다. 하지만 이 수는 엄청난 블런더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퀸을 잡게 되면 룩의 G7으로 메이트 당하죠. 하지만 퀸을 잡는 것이 강제수기 때문에 분수 메이트를 놓친 것입니다. 경기는 칼슨이 메이트를 당해주면서 끝나게 됩니다. 메이트는 긴 말 없이 중위급에 100개를 주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체스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엔드게임입니다. 미들게임에서의 실수는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하지만 엔드게임의 실수는 곧바로 승패가 갈리게 됩니다. 엔드게임은 계산 공부와 비슷합니다. 기물이 교환될수록 게임이 단순해지고 순전히 계산을 통해 승리할 수 있죠. 해당 포지션은 흑킹이 백킹보다 폰한테 가까이 위치해서 백이 지는 포지션 같지만 전술이 있습니다. 전술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폰희생입니다. 흑은 잡지 않으면 패스폰이 나오니까 잡아야 되고 이러면 또다시 폰희생이 들어옵니다. 둘중 무슨 폰을 잡든 패스폰이 나오는 걸 막을 수 없죠. 돌파 전술이었습니다. 엔드게임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돌파 전술, 오포지션, 사각형 규칙, 스테이메이트 4개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계산이 제일 중요하죠. 다음은 어려운 포지션을 보겠습니다. 흑킹의 위치가 너무 좋죠. 폰 스퀘어 룰을 적용해봤을 때 흑킹이 A폰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폰이 교환되면서 무승부가 되겠죠. 그렇다고 무작정 킹을 움직인다면 D폰이 잡히면서 지는 포지션이 되죠. 여기서 백은 오직 한 수만 두어야 승리할 수 있는데요. 영상을 멈추고 정답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답은 D5입니다. 안 잡으면 패스폰이 되니까 강제로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A폰을 밀었을 때 폰 스퀘어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칸인 D5가 자신의 폰으로 막혀 프로모션을 못 맞고 집니다. 이 문제를 푸신 분들은 아마 많은 수를 검토해 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 D5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라는 것을 깨달으셨을 거고요. 신전이 100% 계산 문제였던 것이죠. 이처럼 엔딩은 계산과 룩엔딩의 경우 필리드어 포지션, 루세나 포지션, 숏사이드 디펜스 이외에 잘못된 색 비숍 엔딩 등 외워야 하는 포지션이 너무 많아 공부량이 매우 많습니다. 때문에 최고 점수 15개를 줬습니다. 중요도 순으로 지금까지 정리한 공부들을 나열해보자면 메이트, 엔딩, 전술, 전략, 계산, 복귀, 오프닝 순으로 공부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체스 공부 중요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